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그리고 주철희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순 사건 진상 보고서 기획단의 문제점과 또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 얘기했고 특별법 제정이 발의만 되지 말고 제정까지 좀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중화 문제를 다루면서 70주년 때까지 어떻게 대중화하는 역사를 짚어봤. 주철희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고 오늘 이제 대중화가 필요성을 꺼내신 건 우리 김석 사무총장이니까 그럼 이 계속 이거는 앞으로 더 대중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어떤 대중화 앞으로는 가야 될까요? 저는 그 제주도에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주 4.3도 70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확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대중적으로 번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미애 지금 의원께서 대구분이 그것도 제주 4.3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추미애 의원이 그랬군요. 예. 그 전국을 돌면서 자료도 구해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생생하게 좀 그 언론에 나오면서 여순에 움츠리게 있었던 사람들도 그때 마음이 좀 동요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건 70주년 이전이니까 예. 제가 이제 92학번이거든요. 네. 제가 대학 때 농아를 가면 네. 저희 선배들도 그랬지만 그 어르신들께서 이효순 이야기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기본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었고 그걸 뭐 동사연에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이제 한참 이제 70년이 딱 되었는데 너무 미안한 감이 드는 거죠. 저희 유족들한테? 유족들도 그렇고 유족회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지만 너무 유족들한테 여순 관련된 진상규명이나 특별법 만드는 것을 조금 반성이 있었습니다. 70년에서 전국에 있는 단체들을 그 해가지고 그 70주년 행사위원회 아니 그 특별법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순천역에서 거의 한 달간 텐트를 치고 막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70년을 계기로 모두가 아마 뭔가 이거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대중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대중화에 대한 정점은 특별법 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법 제정이라는 그 1차 과제가 끝났기 일단 때문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제 뭐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이 조금 제가 그래서 쉬게 1부 때 제가 되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래서 이 70주년에 집중했던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은 잘 되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야. 그것도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된 거고 그다음에 거의 뭐 180석에 가까운 당에서 법률을 제정했으니까 그런데 2년 지나고 돌아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았다는 충격에 빠진 거죠. 사실. 그러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국회의원대로 약속한 대로 법률 개정대로 가고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은 결국 이걸 대중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다. 그렇죠. 제주도 가면 동백꽃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념품으로 몰아도 팔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철희 박사님처럼 심각하신 분들은 계속 역사에 관한 연구하고 저처럼 이제 시민들하고 잘 이렇게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은 동백꽃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여순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이 여순특별법 제정도 또는 개정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다. 그래도 올해 10월 19일 날에는 추모제도 중요하지만 여순특별법 개정을 위한 적어도 여수 순천 광양 시민들이 적어도 1만 명 정도가 모여서 총궐기하는 그런 어떤 대중운동을 2단계로 좀 가져가야 국회의원들도 힘받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김석 사무총장이 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집행위원장이 있으니까 추진하실 거고 그 대중화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여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사실 어떤 건지 잘은 모르는 내용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원래 이 시간을 특집으로 마련한 거는 도대체 여순의 사건이 뭐고 어떤 일이 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뜻에서 이 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1950년 이후에 한반도의 사회상을 알아야 그 좌우 대립이 심각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을 한번 짚어보죠. 해방 후에 우리 사회가 어땠는지, 왜 어떤 좌우 대립이 극심했는지. 주 박사님. 네. 예. 이거 이 방송에서 짧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뭐 예. 일단 책을 홍보하십시오. 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라고. 근데 이제 우선 그 뭐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네. 대중화 운동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대중화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하나는 여순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역사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역사적 측면에서. 이게 뭐냐면 여순을 계속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다 묶어두려 그래요. 아, 이게 지역에다 묶어두려 그러지 말고요. 전국적인 이 해방 전국의 상황들과 여순을 같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아까 제가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사회상 네. 한번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예, 첫 역사적 번째는 측면. 이제 전국적인 여순을 대한민국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 보면서 전국적 측면의 대중화 것을 한번 고민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적 측면.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도 좀 여순을 좀 바로 알자 이런 작업들. 네. 그래서 아까 70주년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도 좀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문화 행사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순천도 굴고 여수도 굴고 이제 문화 해설사 뭐 이런 양성도 하고 있고 전문가 양성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좀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혀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수 따로 순천 따로 광양 따로 막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작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그거에 도 차원에서 뭘 좀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올해 76주년 때는 이제 투쟁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여순 예를 들어서 뭐 76주년 뭐 기념 뭐 한다 이러면은 순천시, 여수시 따로의 위원회가 아니라 전라남도 내에 그렇죠. 행사위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행사위원회에서 딱 팜플렛 하나를 보면 네. 여수에서는 뭔 일을 하고 있고 순천은 뭘 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거든요. 돼야죠. 예. 근데 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라남도 도지사인데 네. 또 불구하고 네. 각 기초자치별로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라남도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여순을 지역적으로 보면서 전남 동부 지역으로만 묶어두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여순은 당시 전라남도 23개 지역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전라남도에서 여순을 좀 들여다보려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올해 76주년 행사를 끝내고 나면 네. 바로 77주년 행사위원회를 전라남도가 만들어서 네.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령제는 어디서 할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사를 기껏 한다 그러면 한 달 전에나 뭐 위원회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지 하거든요. 네. 이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대중화가.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것들을 좀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네. 전라남도가 좀 나서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여순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라면 여순은 1948년 10월 19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그러면 그렇죠. 정부 수립 초기란 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거든요. 48년 8월 15일. 예. 그 수립 시기에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를 두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네.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순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시대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순은 우리 특별법에 보면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중요한 지점이 정부 수립 초기하고 네. 그다음에 제주 4.3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 4.3이 왜 발발했고 이렇게 됐는가. 그럼 4.3을 먼저 좀 들여다볼까요? 그렇죠. 예. 4.3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주 4.3 특별법에 보면은 제주 4.3은 1948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47년 3월 1일이 제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예. 이날이 바로 3.1절 제28주년이 행사가 되는 날입니다. 아 예. 이날 제주 북국민학교에서는 이 3.1절 28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제주의 많은 시민들이 거의 3만의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념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3.1절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만이 모였냐? 그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그날은 어떤 예. 날이었냐? 예. 이 사람들은 이 3.1절 행사를 하고 가두 시위를 벌립니다. 가두 시위를 벌리다가 6명이 죽고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시위의 주제는? 그래서 시위의 주제가 바로 뭐였냐가 매우 중요한 예, 겁니다. 이 시위의 주제가 뭐냐면은 네. 민주정부를 수립해라.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라.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해라. 아 결국 그거군요. 예.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우리는 지지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945년에 그렇죠. 있었던 예.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해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왜 그냥 우리가 계속 이걸 이념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분단과 신탁 통치에 관한 그렇죠. 것들을 다룬 네네네, 게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근데 이제 우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하게 되면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면 찬탁 반탁. 예, 예. 우파에서는 예.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반탁했다. 예, 예. 그다음에 좌파는 신탁 통치를 찬성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죠. 좌파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 같은 거 보면 원래는 반대였죠.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고 소련은 안 하려고 했는데 동아일보에 기사가 오보가 나서 반대로 좌익은 소련이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찬탁으로 간 거고 우익은 반탁으로 가서 이제 그래서 이념 논쟁으로 이념 논쟁으로 이제 갈리게 쭉 되는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1945년에 예, 이제 12월 27일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는데 미국은 네. 즉시 독립을 하려 그러고 있고 예. 소련은 38선을 분할해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 오보를 내게 그렇죠. 됩니다. 오보를 내죠. 예. 이렇게 오보를 내는데 신탁 통치의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사항은 뭐냐면요. 네. 첫 번째가 조선에 임시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네. 두 번째, 예. 이 임시 정부와 네. 미국, 소련, 그다음에 영국, 중국 이 네. 네 나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신탁 예. 통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가 합의한다. 예, 예. 어떻게 한다. 세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렇죠. 왜 소련 당시에 중국은 국공 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자기들이 워낙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공동위원회를 돼서 찬다. 예, 예. 네 번째, 만약에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5년 이내 신탁 통치를 한다. 그렇죠. 5년.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첫 번째 핵심안이 뭐냐면 예. 조선의 시민사회 정당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예. 조선의 임시 정부를 수립해라는 거예요. 임시 민주정부. 민주정부를 수립해라. 그러니까 네. 니네가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라 민주정부를. 거기하고 예, 예. 이제 여기하고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파는 반탁을 주장했지만 네. 좌파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그래서 시 주제가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라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이 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3.1제 기념행사에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구호가 바로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라. 네. 그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재개. 그래서 우리는 지지한다. 지지한다. 예.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분단된 정부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단된 건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시위에 이제 경찰들이 진압하면서 6명이 죽게 됩니다. 예. 6명이. 그래서 이 6명이 죽은 것들이 이제 훗날 4.3까지 연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47년 3월 1일 날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뭔가라는 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3월 1일부터 제주에는 그 싹이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1948년이기 때문에 네. 45년 해방 전후 해방 후 예. 지난 48년까지 사실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것이 이제 네.
그 제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응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일단 3월 1일 날 제주는 사실은 3월 1일 날 제주만 그런 건 아닌데 네. 하여튼 제주에서 응축된 것들이 시위로 드러났고 네. 그 과정에서 6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네. 그것에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그야말로 이제 미군정 시대이다 보니까 네. 미군정이 앞장 세웠던 사람들이 또 누군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로 해서 제주도는 총파업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제주도에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네. 이승만 정부가 제주에다가 서북 청년단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서북 서북 청년. 청년단을 또 네. 알아야 됩니다. 서북 네. 청년단은 북한에서 공산주의한테 예. 아주 당해서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북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양남도, 평양북도 여기 예.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서북. 서북, 예. 그러면 이 평양남도와 평양북도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들.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뭐 종교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하튼 네.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남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네. 북쪽은 토지를 개혁합니다. 그렇죠. 토지를.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주권 다 대한 뺐죠. 불만들이 예. 이제 굉장히 커진 분들이 많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네. 그들이 결성한 조직이 이제 서북 청년단들이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 뭐 좌익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47년에 이제 제주도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을 제주에 내려보낼 때는 제주에 그럼 내려가서 너네들이 숙식을 국가가 제공한다든지 먹을 걸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네. 누구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어떻게 했겠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겹치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50선거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 50선거라는 건 이제 분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8년 4월 3일 날 두 가지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네. 탄압하면 항쟁하겠다. 이 탄압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네. 아까 서북 청년단들이 내려오면서부터 너무 제주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시민들을 못 살게 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항쟁하겠다. 네. 두 번째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한 거 반대하겠다. 반대한다.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4월 3일 이제 봉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봉기를 네.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봉기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봉기의 주체가 있죠. 예. 당시 제주도 인민위원회, 그다음에 예. 제주도 민전, 그다음에 제주도 남노당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됐죠. 인민위원회 아까 민전은 예, 뭐죠? 민전은 민족주의 민족전선. 민족주의 민족.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봉기의 주체는 사실은 좌익 세력이긴 맞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아, 좌익 세력이라 지금 보기보다는 심각한 발언을 하시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네.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한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사회주의는 좌익인 거지. 예, 여기서 그러니까요. 좌익에 대한 그 나쁜 개념을 버리고 우냐 좌냐. 이게 사회주의 우리 계열인 벌교의 거지.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벌교 지역에서도 조사를 하는데요. 벌교 지역에서도 80%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왜 그렇죠. 당시 다 농민이었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 농민들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은 백성들은 예, 사회주의가 지극히 당연히 자기한테 맞죠. 자유주의적 예, 예, 그리고 예, 예. 자기의 것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이제 성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까 네. 이제 우리 주철이 박사님께서 인민위원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주체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예. 진해님이 좌익이 아니냐 이러는 건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아니 있는. 남노당도 그러니까 주체 남노당은 그렇다 하나였고. 치고 예, 예. 인민위원회는 인민위원회는- 양쪽 모두가 어쨌든지 그렇죠. 간에 인민위원회가 그렇죠. 저측은 예, 아닌데 아까 남동당 그다음에 민족주의 이제 자주전선 얘들이- 이쪽은 민전은 약간 예. 좌측이긴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운형 선생을 이야기할 때 예. 우리가 60년 70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운형 선생을 전부 다 좌파 막 이렇게 불렸어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여운형 선생을 좌파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는 맞다. 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민족적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인민위원회라고 당시 1945년 9월 9일 날 생겼던 이 인민위원회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운형과 선생과 같은 네. 민족적 사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좌익 말고 민족적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랜 네. 동안에 네. 우리가 이제 국가가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잣대질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려다 보니까 니는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만 분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948년 4.3은 그 주 박사님이 좀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인 혼란과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는 것을 반대하고자 했던 그 제주도민들의 네. 이런 어떤 시위와 내용들이 있었고 네. 그것을 이제 국가나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미군정 안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 또는 그 문제를 좀 묵인하고 또는 어떤 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반문명적 행위가 벌어진 것이 4.3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4.3 때 저는,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때 제주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10분의 1, 예, 이제 맞아요. 이렇게 3분의 1. 그러면 보통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희생이 되신 거죠. 2만 5천에서 3만 명이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48년 4월 3일 기점으로 보면 네. 제주 인구가 30만이 안 되거든요. 네. 한 28만도 안 되거든요. 네.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10분의 여기서 이제 1. 우리가 제주를 좀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제주를 갖다가 2만 5천, 3만 명 이렇게 희생되었다 보지 마시고요. 네. 제주를 희생자를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제주가 제주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1948년 5월에 해결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달 만에. 그건 뭐죠? 그게 뭐냐면 이제 김익렬과 김익렬 대령. 김달삼이 이제 회담을 해서 이 회담이 성사되거든. 4.28 회담이. 예. 그때 이 회담이 성사된 것을 갖다가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이 막지 않았으면 해결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회담이 성사되니까 5월 1일 날 네. 경찰과 서북청년단들이 오랄이란 마을을 방화를 해버리거든요. 그래놓고 저거의 산 사람들이 했다. 아, 뒤집어 씌우죠. 뒤집어 씌워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강경 진압을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 타협이 된 것을 받아들였으면 상관 이렇게 많은 희생이 안 났거든요. 네. 김익렬 대령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여순 네. 사건에서도. 네. 네. 예. 두 번째 이때 한 번 있었고 예. 여순이 일어나기 전 이제 8월 달에 한 번 또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여순이 일어나기 전 예. 발발하기 전까지 그러면 제주 희생자가 몇 명이었냐. 예.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순이 발발하기 전에. 그렇죠. 예, 예. 우리가 3만 명 지금 2만 5천에서 3만 명 희생됐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48년 4월 3일부터 48년 10월까지 예. 6개월 동안 얼마나 희생됐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많이 희생 안 됐어요. 엄청 많이 희생됐을 거라 다 판단하세요. 이때까지 희생자가 81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810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10명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 예, 예. 전체 전체에 희생 비해서는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10분의 보면 1이라고 한 것에 비하면 엄청 엄청 적은 적은 거죠. 숫자예요. 예, 예. 그러면 왜 그 나머지가 이렇게 발생됐는가? 바로 네. 여순이에요. 이 여순을 무작위로 진압했던 이 세력들이 예. 48년 11월에 제주도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주의 전체 희생자의 70%가 48년 11월, 12월, 49년 1월, 2월에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순 사건을 진압했던 세력이 뭡니까? 여순 사건을 진압했던 부대 예, 예. 중에서 가장 앞선 부대가 이여단이에요. 이여단. 이여단. 이여단이 대전에 있는 부대예요. 예, 예. 그래서 이여단에 바로 이여단 부대가 바로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거의 제주도의 한병선 부대예요. 그래서 이 부대가 바로 제주도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를 들여다볼 때 여순 때문에 제주도만 발생했다고만 생각하지 안 되고요. 예. 제주의 전체 희생의 규모는 여순을 진압해서 여순을 무지하기로 진압했던 이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이렇게도 사람을 죽여도 된다. 사람을 목을 쳐서 죽여도 된다. 총살하고 나서 불을 태워도 된다. 아주 이것들을 잔인하고 잔혹한 방식의 했던 이들이 바로 반문명적 제주도로 들어가요.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다른 분들도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방금 요 희생자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 여순 대체적으로. 사건 이후에 제주가 이렇게 모두가 됐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어. 제주 산업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것이 여순 11구인데 예. 이제 방금
주철희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순 11구의 그 진압의 성공의 경험이 결국은 제주도 도민들을 아주 그냥 진압 명령을 거부했으니까 어쨌든 또 제주도를 또 진압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그 경험치를 그래서 예. 오늘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러면 도대체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과 주철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